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가방을 뭐 옷가방도 이렇게 막 서울에 들고 다니니까 좀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트북도 들어가고 그냥 1인 여행용 이거 말고 철로 된 거 말고 오피스 캐리어 그게 없더라. 우리나라는 별로. 그래 내가 엄청 힘겹게 샀거든. 아 그런데 금방 이게 딱 하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거 좀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게 딱 든다고 딱 들었는데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지금 웃지 마라 지금 아프니까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이거 막 흔들면. 그 자네가 엄청나게 걱정해주는 눈빛이었다. 그러니까 다 웃고. 자, 보죠 빨리 문제. 문제 봅시다 문제. 자,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자 1번 문제래. 1번 문제. 자,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환부라는 것은 있잖아요. 가한부하고 환부는 이제는 주체를 보셔야 돼요. 주체를. 법원이냐 수사기관이냐. 근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냥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법원하고 수사기관에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에 그 지문들을 많이 그 출제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법원의 환부가 안부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수사기관의 환부는 별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했잖아요. 그것은 앞에 검사 또는 사경이란 말이 꼭 들어오거든요. 환부가 안부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은 이제 법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환부는 여러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아니에요. 그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 이거 왜요?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 압수물은 증거물과 몰수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건이 만약에 증거물도 아니고 몰수물도 아니다. 우리 증거물과 몰수물만 압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물도 아니야, 또 몰수물도 아니야. 그러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허치픈 거잖아요,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환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부를 할 수 있겠나,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봐라. 우리 수송법은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보면 돼. 이게 형벌과 관계된 것이고 내 재산권이 박탈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조금만 내 입장에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라다. 수송법이란 그 과목을 공부할 때 느낌이. 안 그렇겠나? 여러분 빵에 들어가고 막 여러분 물건 뺏기고 막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아. 법원이 봐라, 정말 그렇다, 여러분들. 하품이 내 주양한테 못 보겠다, 내 그냥. 이리 봤더니 하품 쩍 해가지고 이리 돌리더니 하품 쩍, 저리 돌리더니 하품 쩍. 야, 뭐 어떻게 할꼬? 지금 다 동시에 한번 해라, 동시에 한번. 뭐 안 나와도 동시에 한번 하고 하자. 자, 시작. 빨리 해라, 한번 쩍 벌려봐라. 이제 좀 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 물건 있는데 법원이 이것이 증거물 몰수물이라 해가지고 이제 압수를 해갔는데 증거물과 몰수물만 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딱 보니까 이게 증거물도 아니고 몰수물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완전히 잘못 가져간 거지, 여러분 물건을. 그럼 여러분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돌려주지 않아도 뭐 되겠습니까? 돌려줄 수 있겠어요? 뭐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겠어요? 돌려줘야죠. 여러분이 청구를 하면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냥 지가 무조건 직권으로 돌려줘야 될까요? 직권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안 돌려주고 버티면 여러분들은 빨리 돌려주지 않고 이런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구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요. 이제 그 환부라는 것이 뭐냐면 환부라는 것은 이제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복귀. 그러니까 이 물건에 이제 소유권자 찾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압수가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이제 환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환부를 할 때는 누구한테 돌려주면 이제 복귀가 되겠어요? 제출인 피압수자 있잖아요. 이놈한테 주면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피해자한테 환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문입니다, 이게. 언제 피해자에게 한다고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 피해자가 이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조금이라도 의문이 없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 인도 내한테 넘겨라, 인도 청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바로 이때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거죠. 피고 사건 종결 전에는 법원의 중간 재판의 결정으로. 그게 이제 1번 질문 옳은 거예요. 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자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는 바로 틀리죠. 답이네요.
우리 대물적 강제 처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당연히 영장주의, 영장을 발받아 하는 거예요. 그 영장을 발받아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근데 지금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발부는 됐는데. 근데 지금 집행이 급속을 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먼저 고지해주고 바로 이제 압수수색하고 나중에 영장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까? 우리 이런 현상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해요? 긴급집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긴급집행이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구역입니다. 그래서 급속을 요하는 때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틀립니다. 이게 답이네요. 3번에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 영장을 발받아야 한다라고.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영장은 유효기간이 일단 7일입니다. 물론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요. 유효기간 7일요. 그럼 유효기간 7일이니까 만약에 뭐 한 번 집행을 했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네. 남아있어. 그러면 수의 동일 장소에서 압수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영장은 일회용이니까 일회용. 한 번 집행하면요. 영장 끝나는 거거든요. 그 효력이. 그러니까 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죠. 4번에 검사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의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죠.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 답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설명해 주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문제를 통해서 출제됐던 언저리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들어야 돼. 그냥 열심히만 듣겠다는 생각을 해. 열심히만. 이게 복습이잖아. 일주일이 지난 상태의 복습이잖아. 일주일이 아니고 우리 2주일이다. 그자. 2주일 지난 뒤에 복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열심히 들으려고 해. 열심히.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참여권이 있어요. 압수의 영장 집행에 참여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압수하기 전에는 미리 참여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의 일시장소를. 그런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참여시키지 않고 압수수색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미리 알려주면 그곳에 와서 깨끗하게 이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이 돼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지를 미리 해주면 이놈이 그곳에 가가지고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참여시키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게 바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2번에 자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 정인신문요. 검사는 정인신문 청구권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들어 물어본다 있잖아요. 검사는요 수사상 정인신문뿐만 아니라 증거보전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의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이 검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이 증거보전이라는 제도는 피해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예요. 피해자 피고인은 강제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증거조사 권한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지금 없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사건이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자 법원이 이제 유무죄 재판하는 법원이 법정을 열었다면 처음으로 여는 것을 1회 공판이라고 하거든요. 1회 공판이 열었다면 이제 수수법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아직 수호법원이 1회 공판 열기 전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요? 지방원의 판사한테 다 부탁을 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 보존해 두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증거 보존이잖아요. 이건 피해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청구권자의 피해자 피고인, 그다음 변호인, 이들을 도와주는 변호인, 이래들을 위한 제도는 맞는데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면 검사에게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 대등에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도 청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립니다. 검사는 청구권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죠. 이번에 증거보전은 물론 정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한 법원 또는 재판에 동일한 권한이 있다. 자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원래는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조사하는 것은 수소법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무죄를 재판한 수소법원이. 그런데 이 법원이 아직 못하니까요. 왜? 법정을 열기 전이니까요. 그래 지방원 판사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지방원 판사는 수소법원 그리고 이 수소법원의 수송을 지휘하는 재판장과 그대로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내가 작성한 조서 있잖아요. 이래가 작성한 조서가 원래 수소법원의 조서가 서류가 311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방법원이지만 수소법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311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3번에 범죄 사유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기 전에 안해서 판사에 그에 대한 정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아니죠.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소기 전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기소 이유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수호법원이 못하니까요.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에 증거보존 청구와 정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모두 항고로 불복이 가능하다라고 있어요. 모두 항고로 불복이 가능하다. 이거 어때요? 증거보존 청구, 정인신문 청구, 기각 결정 모두 항고.
어떻습니까? 증거 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이나 항고 불복 가능하죠. 그런데 사상 증인신문은요 불복이 안 되잖아요. 틀리고. 자, 3번의 공장 일본주의. 일본의 공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얘기라도 피고인 측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수사 절차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본주의 있잖아요. 일본주의 위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일본주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일본주의 위반이 있다면 공기파도 종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본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 또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을 특정해야 되잖아요. 법원이 재판할 내용을. 법원이 재판해야 될 내용을 특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법원이 재판하죠. 피고인은 방어하죠. 우리 교재, 이 교재 안에 형사성법 책 안에 내용 제가 잘 적어야 되잖아요. 잘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수업 듣잖아요. 제대로 책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공소장을 생각하세요. 공장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피고는 어떻게 방어해요? 예, 특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정을 하려고 하니까 좀 과하게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편결을 불러올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주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본주의 위반과 공사실 특정은 아주 모한 선상에 딱 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실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본주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일본주의 위반이 있지만요. 일본주의 위반이 있지만 아무도 다투지 않고 그래서 증거 조사를 막 해버렸습니다. 법원도. 증거조사 다 마무리되고 이제 법원이 심정 형성이 이루어졌어. 이 단계라면 더 이상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다툴 수 있다는 게 다툴 수 없다는 게 판례. 그러니까 그 3번의 그 1번 지문은요, 다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 약식명에 대한 정체판 청구 제기된 경우에 여러분 약식 기소할 때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죠. 왜? 서면 심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식 재판, 우리 약식 재판은 특별한 재판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정식 재판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법원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약식 기소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약식 기소할 때는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서류 증거물 보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되게 된 공소의 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죄 동기가 아닌 동기. 여러분 동기를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범죄를 방해 된 동기. 자, 이것을 기재하면 일본주의 위반인가 예단 편견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표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뭐 동기를 기재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뭐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다. 그다음에 4번에 피고인 특정을 위한 경우라도 상습범이나 누범 요건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정과 범죄 전력 공장 기재하는 것은 일본주의 위반된다. 여러분 우리 전직소 기억나십니까? 전직소. 정과 지급 없음 소녀부 송치처분. 전직소 정과 지급 없음 소녀부 송치처분. 자, 이것을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된다라 했죠.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고 무죄추정치 위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주의 위반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4번 문제 공소 이후에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에 공소 이후에 피고인 구속은 수호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자, 검사는 수호본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기소 이후에는 강제 수사가 안 돼요. 기소 이후에 강제 처분은 법원의 권한이라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이후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가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 또는 수호본에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 지가 구속하는 거 이거 가능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1번에 권한이 없다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고요. 2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구속 현장에서 영장을 접수해 검증을 할 수 있다. 예, 이거 옳은 지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기소 이후, 공소되기 이후에는 강제수사가 안 됩니다. 그죠? 기소 이후에는 강제수사가 안 돼요. 대인도 안 되고 대물도 안 됩니다. 대물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이 부정설이 다설이에요. 그런데 부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데요? 이런 기소 이후에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잖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요. 근데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집행한다 했어요? 검사가 사경관리의 지위에 집행한다 했잖아요. 그 사경관리가 여러분이요. 나중에 여러분이 피고인 구속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뭐 설친단 말이죠. 저항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칼 빼앗아야 되겠죠. 그게 압수 아닙니까? 압수 아닙니까? 법원이 명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수사활동으로 보거든요. 그냥 기소 이후에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물적 강제사가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고인이 임의로 주는 물건을 넘겨받는 것, 이걸 뭐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죠. 피고인이 임의로 주는 걸 넘겨받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소 이후에 피고인이 여러분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물건 있잖아요. 증거물요. 이거 넘겨받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는.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거. 이거 대물적 강제사. 이 강제사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죠. 그다음 3번에 검사가 공소 이후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그 증거능이 없다. 틀리네요. 기소 이후에 임의수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임의수사는 되죠.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증거능이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있죠. 그다음 4번에 수사기관이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의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검찰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착수성한 참고인 진술 조사는 그 증거능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기소 이후에 참고인 조사가 되는데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증언을 한 놈을 검사실로 불러와서 이 증언을 깨버리는 것, 번복시키는 것, 말을 바꾸는 거요.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 활동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재판은 공판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직접 지가 보고 듣고 조사한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재판이죠. 근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증언한 놈을 불러봐서 자, 이 말을 바꾸는 형태의 조사활동은 방금 이야기했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수사가 되는 겁니다.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언급은 했죠. 동의입니다.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했죠. 원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를 해도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2개 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죠. 그 다음 5번 문제 221조의 서당 증인신문입니다. 221조가 참고인 조사 아니에요. 221조. 조의 그 참고인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참고인이 출석과 진술을 거부해요. 근데 이 참고인은 당해 사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출석의 의무를 강제하고 입을 강제로 열게 하는 증인신문을 청구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참고인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면. 자, 그것이 바로 221조 이 증인신문이죠. 범죄 사에 없으나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법정에 이유 없이 이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틀립니다. 이회라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냥 출석 요구에 불응이라 했지. 언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출석 요구에 불응이라 했지. 또는 진술 거부라고 했지. 그죠? 그다음 이번에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 청구할 수 있다. 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에 아니죠. 1회 공판 열리기 전에는 수소법원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방법원이요.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도 서상 증인신문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수사를 하기 위한 증인신문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는 겁니다. 3번에 판사는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기일을 통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요, 이 참여권을 침해했다면, 이거는 참여권을 침해해서 증인신문을 지네들끼리 했다면 이런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위법이죠. 따라서 이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위법 수집 증거는 원래 동의 대상이 안 되는데 동의 대상이 되는 게 2개 있다 있지? 그 중에 하나 또 이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증인신문 조사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해자, 변호인,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판사가 보관한다. 피해자, 변호인,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6번에 압수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이혼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나 법령상 요놈은 폐기할 수 없다. 틀리죠? 뭔데요? 위법 폐기라고 했죠? 그 다음 법 폐기. 위로 시작하는 것, 법으로 시작하는 것, 맨 뒤에 폐기. 둘 다 폐기할 수 있죠. 이번에 운반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대해서 간소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승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위탁 보관. 3번에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증거 없어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라면 공범자에 대한 범죄 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없다.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없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압수가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없다. 어때요? 자, 압수 해제된 물건도요 얼마든지 공범자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압수 가능합니다. 다시 영장을 받아서 재압수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압수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몰수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하고 환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뭐 대가보관이죠. 몰수한데 기억나십니까?
몰수 한 대, 몰수 쭉쭉쭉, 그다음 환 쭉쭉쭉, 맨 뒤에 대가 보관할 수 없다 땡.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서 오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목에 정통에 있거든요. 뭐 그 어떠한 뭐 검사 출신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시험일 뿐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가장 이 그 내용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오답이 걸리는 다양한 형태들을 알고 있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문제를 풀려고 해보세요.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몰수한 대 이렇게 기억하라고 있죠. 문제가 풀리는 형태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수한 그리고 대가 보관 이걸 검토해 주시라고요. 앞에 우리 1번 지문은 위법 폐기 검토해 준다 했죠. 폐기 처분에서는 또 폐기는 하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이거 딱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법 요람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 딱 다 검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식을요. 어떤 것을 이런 공부해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그 이해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맞춘다고요?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합격 못해요. 합격 못해요. 합격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물론 이해가 필요한 거 맞아.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잖아요. 그 이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근데 일단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문이 나오는 지문 안 나오는 지문 나온다면 어느 자리에 어떤 오답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검토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답편을 알고 오답편을 찾는 거 이걸 잘해야 돼 이거. 그래야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경쾌하게 풀어갈 수 있다니까. 그럼 이런 거 없이 그냥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이거 쭉 읽어가면서 이것들을 갑자기 두서없이 그냥 툭툭툭툭 지문이 나열되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이해라는 것은 앞뒤를 다 풀어야 되거든. 이것의 앞에 어떤 내용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 이런 걸 다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지문은 또 전혀 엉뚱한 쪽에 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딱 풀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 때 엄청 오래 걸려. 또 그렇게 이해는 이 정도 이해를 만약에 가지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려. 몇 년 걸린다고. 물론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지문이라면 오답을 걸리는 위치들 이걸 알고 그걸 증급해 주는 노력들. 그러니까 확연히 느낌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잘 안 와닿지.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오답 걸리는 위치를 딱 해주면 그걸 유심히 봤다가 복습할 때 그거 다 유심히 봤다가 근데 그거 책을 보는 거 별 의미 없어. 바로 기출 문제를 바로 해가지고 그것들 그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런 노력을 빨리 하라고. 문제 풀 때도 딱 그렇게 하고. 그게 언제 올려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몇 번 떨어져 보면 열심히 한다는 전자에서는 생겨요. 근데 이제 2, 3년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빨리 땡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연습을 좀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다음 7번에 다음 중 앞서에 관한 설명요.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긴급 체포된 자 이거 딱 나오면 검토할 것 뻔해. 긴급 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몇 시간? 24시간까지. 이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몇 시간? 재판 때부터 4.8 내 영장 청구 이 두 개 딱 검토하는 거예요. 자 볼게. 긴급히 그런데 뭐 48시간 바로 땡. 기니죠 기니. 나중에는 딱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딱 알았다면 기니 긴급히 긴급히 기니 4.8 땡. 너무 경박스러웠다 내가. 자 범행 중 범행 직후 이거 나오면요 검토는 딱 뻔해. 이러면 딱 다르잖아요. 이 이해를 언제 뭘 풀어가지고 해요. 범행 중 범행 직후 나오면 시간 나와 있으면 무조건 틀려. 시간 나와 있지 않지? 그럼 맨 마지막에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 그 말하에 너 영장 없이 여기 시간 나왔네. 바로 땡.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진짜냐? 진짜라니까. 나를 신뢰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노? 바로 땡이에요. 볼 필요 없다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요. 범행 중 범행 직후 시간 나왔네. 바로 틀렸어. 이렇게. 그다음에 3번에 동일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합세 영장 집행하는 게 다시 유효기간 내 땡. 유효기간 내에 다시 집행할 수 있다고요? 없지. 일회용인데. 4번에 이거 틀린 친구들은요. 이거 틀린 친구들 많이 나와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혹 이거 여기다 집행할 수 있다. 여기다 답을 찍은 친구들은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 그 자네는 나중에 나한테 와. 내가 나무젓가락 하나 사줄게. 나무젓가락을 사주고 그 유효기간 7일 딱 적어줄 테니까 7일 동안 그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어라.
아니 온나 뭐 상관없다 아니 온나. 자 그리고 이 친구 앞으로 식사하는 것을 예의 유심히 여러분 7일 동안 우리 나무젓가락 일회용이제 한 번 쓰면 요기한 7일이니까 계속 쓸 수 있니? 버리죠. 딱 0장이 그래. 한 번 집행하면 요기한이 남아있어서 버리는 거대. 더 이상은 못해요. 왜 실수했어? 그 다음에 4번에 앞상 경우에 목록을 작성해 소유 보관자 이에 기타 이에 준할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 목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또 한 개 더 알아야 돼. 즉시 현장에서 교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5개월이나 지난 뒤에 교부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 8번 공장 일본주의 옳지 않은 거. 1번에 피고인 특정이 위한 경우라도 공장에 과거에 손해부 성취 처분. 자 이거 딱 이거 나오면 끝났죠. 여러분 전직서 아닙니까? 전직서. 정과 직업없음 손해부 성취 처분. 우리 전직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직서 같은 경우에는 딱 3개 알아야 된다 했다 그자? 3개. 뭐 첫 번째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고 무죄 추정 원칙 위반도 아니다. 나는 뭐 2개는 기억해도 3개까지는 좀 힘듭니다. 하면 특정 O 위반 X입니다. 위반 X. 일본주의 위반, 무죄 추정 원칙 위반 X. 특정 O 위반 X. 전직서의 일본주의 위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위반된다 했기 때문에 틀려요. 그 다음 공판 절차, 갱신의 절차, 파기환송 의의 절차에서는 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죠. 일본주의는 최초 공소 제기할 때. 그 다음 3번에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점검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일본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약식기소는 약식기소를 하면 약식 절차가 진행되는데 약식 절차의 핵심은 비공개 서면 심리야. 검사가 보내준 서류 검토에 재판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일본주의가 적용되면 일본주의는 뭔데? 공장 1, 공장 1개 너 들어가. 다른 건 못 들어가. 이게 일본주의 아니야. 다른 게 못 들어오면 어떻게 재판하냐? 서면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일본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지. 일단 4번에 살인 방화. 이건 여러분 뻔합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동기. 동기요 동기.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일본주의 위반이다 아니다.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다. 일본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그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보다 등 1인의 신청, 전원 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맞춰보죠. 자 이것도 정리할게. 예, 대리 이거 먼저 정리해보자. 대리 있잖아요. 대리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대리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 하나 있잖아요. 미성년자 이놈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사고가 나요. 의사능력이 있으면 지가 체혈에 대한 동의를 할 건데 의사능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 부모, 법정 대리인이 그 미성년자인 자기 아들, 딸을 대신해서 체혈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안 돼요. 뭐 이런 판례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대리 딱 기억해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다른 공동신청권자 효력이 있죠. 그런데 취소는요. 다른 공동신청권자 효력이 없죠. 이런 것들 딱 비교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맞죠? 이전에는 있을 때까지 지금은 확정될 때까지 맞고 그 다음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그 신청 직접 제출한다? 어때요? 틀리죠? 재정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재정신청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하는 거예요? 고등법원에 하는 거예요? 고등법원. 근데 이거 지방법원 합의부로 바꿉니다. 조심하시고요.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는 거지만 그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해요?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는 거죠. 근데 직접 고등법원에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4번에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해서 결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또 한 개 더. 자, 고등법원에선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결과를 종이에 적어주지 않으면 적어놓지 않으면 그 조사한 결과가 다 흩어지겠죠. 사라져버리겠죠. 망각하겠죠. 그래서 서류에 적어둡니다. 조서를 작성해요.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열람능사가 돼야 안 돼? 되죠. 원칙적으로 기소강제 절차에서 열람능사는 안 됩니다. 누가 보내준 거? 지검장이 보내준 거는 열람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소강제 절차에서 필요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했고 증거조사 결과를 적어놓은 조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능사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 기억하면 아주 바람직하죠. 자, 10번에 공수기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공장 제출이 없는 때 공수기가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추공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수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 뭔데? 공소장이라는 서면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 공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죠. 그다음 이 공장 한 개 제출한다는 거. 이게 바로 공제의 방식입니다. 공수장 제출, 이 공수장이나 서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이 공장에 꼭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뭐 규제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고요. 꼭 해야 되는 내용은 꼭 기재해야 돼요. 특히 피고인 그리고 이놈이 범한 범죄 사실은 특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 이 공소장 한 개 제출해야 돼요. 예단 평결에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은 첨부 인용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공소기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소장의 제출이 있어야만 검사의 공소제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공소제기는 아예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공기판이요? 공수제기가 없는데 뭔 공기판은 공기판이에요. 공수제기가 있어야 뭐 공기판을 때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출이 없다면 공소기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런데 공장이 제출이 없었는데 나중에 공장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공장 들어왔네. 그러면 공수제기가 바로 그때부터 공소제기 된 기제. 그렇죠. 추후에 뭐라 했노? 추후에 공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죠. 나중에 공장이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 포괄일제의 경우에 공사일 기자함에 있어서 그 일제 일부를 구사하는 개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포괄일제라고 하면요, 볼록이요. 이거 하도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좀 하기에 좀 식상하네 내도. 볼록이가 기본적으로 밥을 갖다 대여섯 그릇 안 먹는다라고 하죠. 묵어요. 내가 봤어요. 봤고 뭐 술 잘 먹는다 하죠. 못 먹어요. 소주 한 잔 해가지고요. 제사 지냅니다. 제사. 결국 그 소주 한 잔도 못 비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터프한 척 지 혼자 다 하죠. 엄청 소심덩어리예요. 이 소심덩어리. 뭐 결정하나요 하면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정말 왕짜증, 개짜증이. 그래서 사람은 좋아요. 아침에도 좀 통화를 하고 왔는데 통화를 하면 뭐 기분은 좋죠. 자, 여기 그 포괄일제 있잖아요. 포괄일제. 그 볼록이의 그 5그릇 공깃밥이요. 그게 한 끼 식사 아니에요. 그럼 볼록이가 밥 먹었다라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냥 밥 먹었다라고 하면 되지. 그 뭐 첫 번째 공깃밥, 두 번째 공깃밥, 세 번째 공깃밥 개별 공깃밥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해도 돼.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기제. 그래 포괄일제는 여러 개를 통쳐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니까 개개행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개개행위에 대해서 구체로 특정해야 한다. 틀리죠. 그다음 3번에 검사가 공소제기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 사실을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택 기재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예택 기재 가능합니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예택 기재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 안 했다, 그죠? 안 했어요. 내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갔어요. 맞죠?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수개의 범죄 있잖아요. 수개의 범죄. 우리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개의 범죄, 여러 개의 범죄를 예비적으로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판례는 동일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동일성이 없는 동일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A죄, B죄 동일한 범죄 아니잖아요. 동일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예택 기재 가능하다.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판례예요. 기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4번에 피고인은 법관의 심정 형성 후에도 공장 일본주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 효력을 다툴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자, 심정 형성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일본주 위반을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죠. 그다음 11번 재정신청에서 틀린 거 고르라 문제입니다. 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적인 원칙적 관련성의 점검을 열람 등 사할 수 없다. 맞죠? 그런데 앞번에 예외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여러분 공개 비공개가 나오면 딱 정리해버리세요. 여러분들 공개 비공개 많이 물어봐요. 공개 비공개 물어볼 때요,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공개한다. 공판은 공개재판의 줄임말이거든요. 공개재판, 공개재판, 공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비공개라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여기에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그걸 물어볼게.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공판 준비 기일 공개 비공개? 뭐 대답 안 할 기가. 그다음 공판 기일 공개.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그다음 수사 절차. 영장 실질 심사. 네, 이런 걸 다 비공개죠. 그렇죠? 왜? 공판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조금 더 이제 아주 좀 더 이제 아주 빈도는 낮지만 뭐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뭐 공개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물론 있기는 해요. 한 번 정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당 부분에 가서 언급을 할게요. 그다음 3번에 재정법원이 공소 결정을 한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하게 된 것을 본다. 그렇죠. 공소되기 결정이 딱 떨어지면 공소시효에 있으면 바로 그게 기소입니다. 그다음 4번에 법원은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 생긴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여기 수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재정신청 절차에서 비용 이거 딱 나오면요. 맨 마지막에 수로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딱 돼 있어야 돼요. 하야 한다면 틀리고요. 또 하는 게 더 여기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불복 가능합니다. 결제에 대한 불복 방법이 한 거잖아요. 그중엔 적시항고하고 보통항고 있잖아요. 적시항고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모든 범죄 고소 고발인 바로 틀리죠. 우리 재정신청은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 범죄. 그렇지. 그다음 이번에 재정신청 사건에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벌하는 검찰 속 지방검찰청 소위에 관한 지방법원 합의법이다. 앞으로 했잖아요. 어디? 고등법원. 근데 왜 이렇게 오답을 건다고요? 이전에는 처음에는 우리 재정신청 이 절차를 완전히 2007년에 바꿨거든요. 그때 지방법원 합의법으로 처음에 법률안을 만들었었어요. 개정안을. 그런데 이제 검사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고등법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렇게. 그 다음 공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공소되기 결정은 불복이 안 되죠. 기각 결정은 불복이 되지만 재정법원에 공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게 맞네, 그죠?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는 소추제한 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재정 신청에 따른 고등법원의 이 심리를 기소 강제 절차 이렇게 부르잖아요. 13번에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처분 통지. 1번에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불기소요. 공소 취소 타관 송지 7일 서면 고소고발의 거치 통지 맞죠? 2번에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불기소 고소고발의 청구 7일 서면 설명 맞죠? 검사는 무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 처분한 때는 피해자에게 땡 뭔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바로 밑에 4번 검사입니다. 이걸 법원으로 바꾸면 틀려요.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사망 경우 배직형의 신청이 있다면 그때 공소기 여부 공판의 일장소 재판 결과 피해자 피고인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피해자예요. 그 다음 14번 공사의 특정. 여러분 교사 방조범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 방조는요. 교사는 시키는 거죠. 방조는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교사범은 시키는 게 지범죄 사실이에요. 방조는 도와주는 게 지범죄 사실이라고요. 근데 도와주고 시키는 것은 실제 범죄를 범하는 놈 있잖아요. 정해진 범죄 행위를 해는 범인, 정범이라 하죠. 이놈 행위에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 실제 내가 시키고 내가 도와줘도 결국은 마지막은 뭔데요? 실제 범죄를 범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종속되는 거란 말이죠.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시켰는데 안 하면요. 내가 도와줬는데 안 하면요. 이게 뭔 범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시켰을 때 이때 이놈이 실제 범죄를 범해줬을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완전한 어떤 뭐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범죄를 범하는 놈의 이 행위에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사 방조만 적으면 안 되고 그를 통해서 실제 정해진 범죄 행위를 하는 정범의 범죄 사실도 같이 기재를 해야 돼요. 교사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 방조 사실만 특정하면 되고 땡. 범죄 장소는 토지가 날 가늠할 수 있는 정도, 범행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맞고 범죄 일시 기재는 적용 법령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 능력 명확히 하고 공소의 완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 맞고 일제 일부를 구사하는 개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다고 그 전체 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맞죠? 그죠? 한 개의 범죄는요. 자 15번에 예비적 태길적 기재. 검사는 공장의 수개의 범죄 사유가 적용법조 심판의 순서를 정하는 거 예비적 기재. 정하지 않고 태길적 기재 할 수 있다 맞고 항소심은 태길적 기재의 경우에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항소심은 지가 뭐 판단해가지고 어떤 것을 유죄로 때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공소에 의해 공사의 동일성 인정되더라도 공소장 공사의 적용법조를 예비적 태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틀리죠. 우리 예비적 태길적 기재는 최초 공소를 제기할 때뿐만 아니라 공장을 변경할 때도 예택 기재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예비적 태길적 기재의 경우에 법원이 공사실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때는 판결 이후에 모두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이후에 예비적 태길적 공사실을 모두 무죄를 때린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검사가 예비적 태길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검사 공소에 한 것을 전부 다 무죄를 때렸다면 왜 전부 다가 무죄인지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사가 읽어보고 내가 예비적으로 태결적으로 기재한 이 모두를 다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16번입니다.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정금 납입을 조건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정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틀립니다. 왜? 체포점 때문에. 우리 보정금 납입 조건의 석방은 어디에서만 된다고요? 구속적부심에 돼. 구속된 피해자의 구속적부심에서만 되고 체포된 피해자의 체포적부심에서는 안 되죠. 그다음 17번. 16번부터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니까요. 이거는 틀린 질문들만 점검을 할게요. 보석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죠. 법원은 피고인 유해자가 작성한 출석보정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일자에 따라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결조로 출석보정의 과태료 감치 틀리죠. 우리 보정을 쓰면요. 보정을 쓰면 만약에 이놈이 내 친구가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정을 썼다면 내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내보고 돈 갚으라고 하지, 돈 내라고 하지 나를 가두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출석 보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출석 안 해. 그러면 내한테 돈 내라고 합니다. 돈 내. 과태료요. 감치 아니죠. 감치는 아니죠. 그 다음 2번이요. 2번.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보상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 야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기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보석에 있어서 있잖아요. 보석에 있어서 검사 의견 청취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보상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아주 잘 됐어. 그렇다면 이미 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18번. 검사 또는 사경관이 다음과 같은 강제 처분한 경우에 사후의 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요.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압수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 있다면 영장 받아야죠. 니언발에 피해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했다. 여러분 피해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영장 타인의 주거를 수색했다.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했다. 수색했다. 사후영장이 필요합니까?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왜 해놨지? 그 다음에 띠것범 범행 중 범행 직고 범죄의 긴급을 위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이거는 사후영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억 필요하고요. 그 다음 띠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 기타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 보관자 이미지처럼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사후영장 필요 없죠. 사전 사후 다 필요 없고요. 미연번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4시간까지 압수했던 것은 사후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띠것 미용입니다. 답지에 그렇게 돼 있었죠. 오케이. 19번에 다음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니연번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라 하더라도 그 압수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목적물. 틀리죠, 여러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수해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일회용이니까. 여기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D것번. 압수의 영장을 소지하는 경우에 급속을 위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해서 공사리 요지, 영장의 발부를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뭔데 여러분들?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급속을 위한다. 발부됐다는 걸 알리고 먼저 집행 먼저 한다. 긴급 집행. 돼 안 돼? 안 되죠. 대물은. 틀리고요. 리얼번. 법원이 압수하는 경우에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반드시 검사의 청구. 틀리죠. 공판정 외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증거보전 절차. 3번 볼게요. 증거보전 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는 물론이고 피해자 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자, 증인신문은 물론 피해자 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증거보전 절차는 증인신문은 가능하지만 피해자 피고인신문은 돼 안 돼?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이구야, 시간이 뭐 많이 갔네.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 바로 할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아이고야.